네,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과 주요 법안 처리를 정기 국회에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어제 합의했죠. 더불어민주당의 수석 대변인 최현우 의원 연결해서 이와 관련한 내용들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최현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예산 이야기 여쭤보기 전에 이제 윤 총장 얘기부터 좀 해야겠습니다. 어제 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업무 복귀했고요. 자,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법무부의 징계위가 4일로 연기를 했는데요. 예. 검찰총장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연기해달라 하는 것을 법무부가 수용한 것입니다. 예. 예, 4일에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을 지켜보고 예. 있는 상황이고요. 예. 어제 법원 결정을 보면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적정한지 이것을 판단한 것이 아니고요. 예.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대한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다시 말씀드리면 징계위원회가 결정하기 전에 네. 굳이 직무 배제까지는 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보고요. 예. 최근에 판사 사찰 의혹이라든지 또 언론 사주와의 만남 이런 일들은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네네. 대단히 실망스럽고 충격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4일에 열릴 징계위원회가 엄정하게 징계 여부를 심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징계회의가 원래 오늘 열리려다가 4일로 연기됐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보면 이제 법무부 차관이 사의 표명한 거 이것도 작용했지 않았나 이런 또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을 봤을 때 아무래도 그 징계위원회에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또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정부 여당에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4일 징계위원회를 지켜보고 판단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어제 추 장관이 국무총리 만나고 또 예정이 없이 또 대통령을 만났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들 때문에 두 사람이 추윤 갈등의 두 당사자가 뭐 동반 또는 뭐 순차적으로 사퇴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언론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예,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산 쪽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어제 여야가 뭐 전격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게 이제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개정 6년 만에 제정 만에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러면은 내년도 예산안 규모도 어느 정도이고 특히 어떤 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겁니까? 네, 우선 방금 말씀하신 대로 6년 만에 법정 시한을 예. 지킬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크고요. 예. 또 11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예산안을 국회가 삭감하지 않고 늘렸다 예. 하는 뭐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최근에 코로나의 재확산에 따른 또 피해가 집중되는 계층에 대한 예. 긴급 피해 지원금을 예산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을 감안한 것이고요. 예. 또 내년에 전 국민에게 코로나 백신을 공급하자 하는 차원에서 예. 전 국민 4,400만 명분의 백신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예. 미리 대비하자 하는 그 두 가지 상황이 예산으로 정액으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정부안이 애초에 555조 8천억으로 국회에 넘어왔지 않습니까? 예. 네. 결과적으로 2.2조 원이 정액이 돼서 예. 총 558조 규모로 여야가 합의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가운데 특히 이제 3차 이른바 3차 재난지원금 이 관련해서 이제 이거 지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사실 이거 가지고 이제 그동안 뭐 어느 정도 여야 간의 대립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여당은 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채 발행을 주장했었고요. 예. 야당은 한국판 뉴딜 사업의 전면 삭감 주장을 했었는데 네.
여야가 한 발씩 양보를 해서 추가 국채를 발행하되 예. 일부 뉴딜 사업의 삭감도 동시에 합의하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예, 네. 자, 그동안에 뭐 또 재난지원금 보면 1차, 2차 때 항상 뭐 선별이냐, 전체 지급이냐 이런 걸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았고 이것도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거의? 그렇습니다. 예. 정부 여당은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한다 예. 하는 기본 원칙을 세우고 있었고요. 이번에도 2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그런 원칙에서 준비하고 있었다 말씀을 드리고요. 예. 피해 규모나 대상, 기간을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산출하지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3조 원을 미리 예산으로 확보해놓고 예. 상황에 대비하자. 뭐 그런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선별 지급으로 가는 건데 이제 충분한 재원을 미리 마련해 놓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이라든지 이런 기준 부분은 더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항상 또 선별 지급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게 그러면 이 기준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은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다 또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시겠습니까? 네, 물론 전 국민들에게 지급하자는 주장의 충정을 이해는 하지만 예.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도 감안을 해야 되고요. 예. 특히 여야 합의로 예산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야당의 주장도 고려하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사실 이번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영업을 또 못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네, 그분들의 생존의 위기에 몰린 그런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두텁게 지원하자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예.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예산을 3조 원으로 설정해 놓으셨고요. 그 3차 재난지원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이 이제 법정 예산 처리 시한이 오늘인데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면 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뭐 설 연휴 전에는 가능할까요? 네, 설 전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 여당이 정부에 동의를 할 것이고요. 네. 홍남기 부총리께서 1월 1일부터 정부 예산이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또 지난 2차 재난지원금의 상황을 되돌아보면은 네. 예산을 결정하고 보름 만에 집행이 되었거든요. 예. 네,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은 설날 전에 지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네네. 보고 있습니다. 네네. 자, 예산안은 뭐 여야가 잘 합의를 했는데 뭐 그동안 또 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뭐 처리 강행한다 뭐 이런 비판을 받는 법안들이 있었습니다. 뭐 사정이 뭐 있었겠지만 공수처법을 개정한다. 그리고 국가정보 원법 이것도 개정안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공정상법도 일단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좀 비판을 좀 거세게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예. 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 예. 상당히 비판적이고 비협조적인데요. 네. 심지어 50 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그 비난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네. 권력기관 개혁은 민주화를 위한 법 개정이다. 예. 또 개혁의 완성의 측면이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예. 독재 시절에 비유하듯이 하는 것은 정말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네. 특히 국정원법의 핵심은 국정원의 정치 관여를 금지한 것이거든요. 네. 또 국회가 정보위원회 3분의 2가 요구를 하면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자는 것인데 이것이 민주적인 조치지 어떻게 국정원이 정치에 관여하고 또 인권을 유린했던 그런 시절로 돌아간다는 말인지 예. 전혀 그 인식 자체가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고요. 예. 앞으로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은
반드시 법으로 완성시켜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 공정경제 3법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야당 쪽에서 반발이 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일부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예. 저희들은 그동안 경제계를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들을 경청해 왔고 예. 많은 간담회 등으로 소통을 해왔습니다. 네. 그 결과 거의 큰 가닥은 다 잡아놓은 상태고요. 예. 일부 법안은 내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일 앞으로 예예. 내일 공청회를 개최하신다고요? 예. 네네네. 경제 3법과 관련된 일부 법안은 내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예. 그래서 상임위에서 이번 정기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한다는 각오로 네.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특히 저희 당이 중점 법안으로 상정해 놓은 여러 법안들은 임시국회가 없다. 네. 12월 달에는 임시국회가 없다 하는 그런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그 공수처법 관련해서요. 공수처장 후보를 이제 2명으로 좁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당에서는 이건 이제 법을 바꿔서 연내에는 공수처 출범을 꼭 해야겠다 이런 상황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야당이 그동안 공수처 출범 법 시행을 5개월 동안 네. 사실상 어기도록 네.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 개정을 하겠다 하니까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은 했지만 예. 그 위원분들이 추천위원회에 와서 계속 시간 끌기 주장만을 하다가 예. 아무런 결론을 못 내고 사실상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종료가 됐거든요. 네. 더 이상 검찰개혁 또 공수처 출범을 멈출 수가 없고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드시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연내에 공수처를 네. 반드시 출범시킬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우리 초반에 말씀 나눴던 고기영 법무차관이 이제 사표를 냈는데, 이제 법무부가 이제 조속하게 후임 인사를 내겠다 했습니다.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곧 될 것 같습니까? 네.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법무부가 예. 그렇게 밝힌 만큼 신속하게 조치가 있을 것으로 봐지고요. 예. 징계위원회도 4일날 열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관은 인사청문회가 없으니까 임명이 당장 오늘이라도 가능하겠죠? 네, 정부가 적절하게 조치할 것으로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수석 대변인 최인호 의원이었습니다.